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건강 멘토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면역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벗어날 면자, 전염병 역자,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면역입니다. 면역은 이제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눠져요. 선천 면역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빵 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면역을 선천 면역이라고 하고요. 후천 면역은 우리가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경험을 하고 획득한 면역, 아니면 백신이라는 예방접종을 접종하고 획득한 면역, 이거를 갖다가 이제 후천적인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대식세포는 NK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 모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포는 세모 모양이에요.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내 것과 다르죠. 내 것과 다르니까 대식세포는 NK세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막 공격해요. 내 게 아니니까 내 몸에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을 막 공격하는데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산당이 많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방에서 막 군인들이 싸우다가 너무 많아 빨리 니네들 와 라고 연락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밀려요. 그럴 때는 대식세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왕관 모양의 정보를 갖다가 보조 T림프구한테 줘요. 이렇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생긴 놈을 좀 없애줘 라고 보조 T림프구한테 정보를 주면 이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하고 T림프구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B림프구한테 정보를 주면 B림프구가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 이 형질세포가 여러분 뉴스에서 중화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중화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바로 중화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대식세포가 먹고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보조티림프구하고 주면 보조티림프구가 B림프구한테 이제 정보를 주면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형질세포가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어서 뿌리면 얘는 혈액 속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낚싯대로 잡으면 한 마리밖에 못 잡잖아요. 그물을 뿌리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그물에 뭐 하는 고기가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항체는 항원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항체라는 건 뭐예요? 항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중화시킨다. 항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뿌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세포 밖에서만 기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잖아요. 이때는 뭐가 활약을 해야 되냐면 T림프구가 활약을 해야 돼요. 독성 T림프구라 그래가지고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더지를 할 때 연엄 이렇듯이 그렇게 감염된 세포만 제거를 하는 역할을 뭐냐면 T림프구의 역할이에요. 세포 독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B림프구하고 T림프구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세포만 남게 되는 거죠. 형질세포라든가 T림프구는 세포 자살을 해요. 다 제거가 되면. 만약에 형질세포가 세포 자살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항체를 만들어 뿌리잖아요. 그럼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침이라든가 뭐 재채기라든가 콧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에 독성 T림프구가 제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할 일을 하면 굉장히 똑똑해요. 이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 하면 세포 자살을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 평화로운 상태가 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나면 평화로운 상태가 이제 오게 되고 기억 세포는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면역 반응의 과정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한 달 뒤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이때는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면역을 획득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 너 내가 알아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대시세포가 보조티딘 부구한테 정보를 주고, 근데 이때는 빠르게 만들어지면서 더 많이 만들어져요. 빠르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처음에 일주일이나 열흘 걸려서 바이러스를 제거했다면 그 다음에는 2, 3일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역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노바티스에서 항암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노바티스에서 T림프구의 세포성 면역을 이용해 가지고 킴리아라는 항암제를 만들었거든요. 킴리아가 만들어진 과정이 암 환자의 몸에서 혈액을 뽑아요. 거기서 T림프구만 추출해내요. 그래가지고 이 T림프구한테 그 암 환자마다 암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인식을 시켜요. 이 T림프구한테 요렇게 생긴 놈을 제거해. 그렇게 이제 인식을 시켜요. 이 T림프구를 대량 배양을 시켜가지고 암 환자의 몸에다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T림프구가 쭉 다니면서 암세포, 그러니까 만약에 별 모양은 별 모양, 그 다음에 네모 모양이면 네모 모양의 암세포를 제거를 하는 거죠. 이 킴리아를 어떤 그 암 환자한테 적용을 했냐면 거대 비세포 림프종 암 환자한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치료 비율이 39.1%가 암에서 완치가 됐고 33%는 2년 후에도 재발하지 않았어요. 한 번 맞아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죠. 원래 항암제라는 것은 2주에 한 번씩 맞아요. 근데 또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 림프종 중에 가장 많은데 항암 치료는 항암제를 2주나 3주에 한 번씩 맞는데 6에서 8번을 맞아요. 항암제를 맞으면 암세포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당하기 때문에 위 세포가 손상이 돼가지고 뭐 이제 밥을 못 먹는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입이 다 해진다거나 이런 항암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 부작용에 의해서 내가 암으로 죽나 항암제로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킴리아는 부작용이 적다는 거죠. 왜? 암 환자에서 T림프구를 뽑아서 하는 거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5억 원이라는 돈이 드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담이 드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왜 요즘에 비타민 D가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다 막 이런 난 문구 보셨죠? 저렴한 가격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60에서 80 정도 나노그램 정도 해놓으면 암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암 환자들이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을 하죠. 뭐 10,000나노그램, 10,000IU, 뭐 50,000IU 항암에 걸렸을 때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충제로 복용할 수도 있고요. 주사제로 이제 맞으실 수도 있고요. 자외선 조사기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이제 kok하심 혈증이 나타나서 설사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뭐 체중 감소라든가 식욕 감퇴라든가 막 변비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이산화규소라든가 이런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암 물질 혹시 부작용 이런 게 이제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에 이제 한 번씩 맞는데 보통 10만 IU에서 30만 IU 고용량 비타민 D를 맞다 보니까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간에 축적되었다가 조금씩 배출이 돼야 되니까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죠. 근데 자외선 조사기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이제 비타민 D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비타민 D를 자외선 조사기에서 천연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만들면 혈액속이 60에서 80 나노그램 정도 되면은 암을 치료하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죠.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타민 D는 골다공증도 예방해주죠. 또 뭐 우울증도 예방해주죠. 뭐 여러 가지 뭐 아토피도 예방해주죠.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60에서 80 나노그램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면역세포를 얘네들이 활성화시켜서 당연히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세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에
5억 원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렴한 비타민들을 복용해서 면역력을 키우실 건지, 아니면 나는 킴리아를 해서 이 암세포를 없앨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킴리아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온 거를 보면서 저는 과연 이 5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암치료를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온 국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높여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